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채 양명주 저항이 격렬합니다. 예상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왜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국민은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이제 우리 깨어있는 정어리언들이 나설 때입니다. 정의와 상식 우리가 바로 세웁시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5월 3일 금요일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됐고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됐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어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정이 될까부터 사실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 왜 박지원 당선인한테 개 XX 소리 들어가면서 상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이니까요. 이제 뭐 정치를 더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좀 멋진 명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상정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근데 좀 약간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그 본회의장에 있는데 방청석에 해병대 예비역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 예비역 가운데 200기대 분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1000기가 훨씬 넘어갔거든요. 200기대 분이 와가지고 이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과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진보 보수든 이런 거 다 떠나서 해병대원들이 빨간복 입고 딱 제복 입고 나와서 필승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오히려 민주당한테 인사하는 장면, 그리고 만약에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통령 뭐 탄핵으로 가겠다고 막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통과되는 순간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들 그 반응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뭉클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던데, 해병대 예비역들 끝나고 또 국회 앞에서 간단한 집회도 하고, 특히 해병 전후의 이근석 예비역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고드렸어요. 우리 전우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 21살 먹은 애가 죽었다 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됩니까?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권력의 행태, 이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특검을 거부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한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왜 거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특검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곧바로 정진석 비서실장 반응이 나왔는데요. 나쁜 정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나쁜 정치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자, 들어봤는데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님 네. 뭐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질까 봐 거부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다기보단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안보라인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 특검법의 전체 풀 네임은 이렇습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8명 입건해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과실치사로 책임이 있는 건 바로 윗선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 초동수사의 결과를 장관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번복됐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번복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국무위원회 윗선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대통령이겠죠. 그러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경찰에 넘어간 이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옵니다. 해병대가 넘긴 이런 이첩 자료였어요. 그러면서 누구랑 통화를 합니까? 국방부의 법무 담당관은요. 바로 이시원 용산의 공직기관 비서관과 통화를 합니다. 이 부분은 부인하고 있지 않죠. 공수처에서 전화 내역까지 확보했다고 하니까요.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박정훈 대령이 폭로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들어봤더니 이 1년의 과정에서 이른바 VIP의 경로가 있었다고 들었다.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글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크크크 이렇게 웃음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뭡니까? 군 복무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해병이 20살 간 넘은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보수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그냥 묵인하고 경로하면서 죽음의 이유를 그냥 수면 아래로 묻어놔야 되나요? 그게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군 통수권자의 그게 역할입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면요. 아마 더 큰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신영기 변호사님, 나쁜 정치라고 그랬는데 어떤 걸 나쁜 정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우선은 그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뭐 선악 판단보다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기존의 행태부터 이어져 온 이런 망언에 대해서 저는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제 재작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할 때 당시 법원의 가처분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가지고 뭐 선 넘지 마라라는 망언을 해가지고 사법부에다가도 선을 넘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밥 먹듯이 했던 분이 이번에는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은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보좌하기는커녕 또 국회에 대해 가지고 이건 나쁜 정치다, 또 이런 식으로 평론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 망언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진실을 밝히자는 파가 있고요.
진상은 좀 안 밝혀도 된다. 내지는 더디 밝히거나 그냥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두 파가 지금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최수근 상병이나 그 유가족 분들이나 내지는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는 박정훈 대령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특검보다 더한 거라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니까 이걸 나쁜 정치로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금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 다수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 수사 외압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록을 회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꼭두 새벽에 가가지고 경북경찰청장에 가서 기록을 뺏어옵니다. 그렇다면 군 검찰이 어떤 권한에 어떤 근거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기록을 회수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되고 이게 만약에 안 밝혀지면요. 이거 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기록을 군검찰이 들고 있기 때문에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느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인지를 좀 대통령실이 먼저 좀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애청자님들 정진석 실장 얘기 듣고 조금 열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쯤 되면님. 정진석 기자가 반대로 말하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신 나갔다니. 근데 협치 정신 얘기하던데 협치하자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걸 두고 협치의 잉크라고 얘기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김성환 평론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야당 대표 만나면서 밑에 내려와서 배웅도 영접도 안 하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 보내서 그런 식으로 해놓고 모두 발언도 안 하고 모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합의 안 하고 85대 15로 자기만 얘기하고 그래놓고 뭘 협치 얘기를 하죠? 아니, 밥이라도 한 끼 대접했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말이라도 안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의 생각은 15분 동안 내가 들어줬잖아. 불러줬잖아. 내가 만나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자기가 그런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재명 대표 그렇게 안 만나는 일종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났었던 사람이었는데 만나가지고 모두 발언에도 꾹꾹 눌러 참고 다 얘기 들어줬잖아. 물론 비공개 회의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폭포수처럼 말을 쏟아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협치가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협치 사흘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지 며칠 됐다고 지금 야당이 이렇게 협치를 깬 거에 대해서 격앙돼 있다. 굉장히 불쾌하고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착각인 거죠, 사실은. 정필승 ROKMC 454 삼선동 아이디가 좀 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성함이 정필승 씨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병대 격리 구호가 필승이죠. 정필승님 ROKMC 해병대 454기신 것 같은데 454기면 아까 김성환 평론가 아까 그분이 200기 정도? 네, 210 몇 기신가 그렇죠. 그래도 454기도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죠. 많죠. 삼선동 사시는 분 같은데 또 거부권 행사하면 해병 전우회에서 용산을 포위 시위합시다. 그때 나도 참전하리다. 필승. 그렇게 하셨고요. 박문수님,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하던 버릇 대통령이 돼서도 개입을 해서 딱 걸렸네요. 그러면 그 죄를 달게 받아야지요. 그런 걸 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댓글과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경희님 어제 김진표 의장 욕을 너무 많이 했더니 저녁엔 좀 미안하더라고요.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셨고요. 박미자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나우누리님도 슈퍼챗 2만 원 보내시면서 오늘부터 쉬게 되어서 현장에서 청취만 주로 했는데
TV 큰 화면으로 보니 앵커님 패널님들 더욱더 친근감이 갑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에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8월이면 일반인이 된다고 합니다. 최상병 수사에 영향은 없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이따 우리 법률가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재선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치 1번지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의롭게 흘러가는구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나도 정어리언님 요즘에 아주 재치있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정진석 씨 소소하지만 식사비입니다 하면서 2만 원 보내셨는데 CCTV도 없으니 편하게 받으세요. 그러셨네요. 변병화님 5만 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이 후원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특검법 거부할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누가 얘기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셜록 홈즈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들려주세요.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이야기했고요. 본인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그 법리를 사실상 확립을 시켰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위중한지 알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고 해보세요. 남용할 직권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다 그런 식으로 무죄 받은 거예요. 왜 타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했어? 또 대단히 부적절해. 그런데 죄는 아니야. 왜? 타 재판부에 행사할 권한, 직권 자체가 없거든. 이런 법리예요. 그렇다면 박정훈 대령이 왜 월권 행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데 왜 수사단장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국방부 장관은 사인까지 한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권남용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이 주어가 누가 될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직권이 있죠. 그런데 그 직권을 이용해서 사실상 손댈 수 없는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걸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육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더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 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67% 맞습니다.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리수를 두냐? 본인이 법률가잖아요. 본인이 수사해봤잖아요. 본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냈잖아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그런 걸 떠나서요. 해병대 지금 예비역들 모습 보십시오. 해병대에 대한 자긍심이 넘치잖아요.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이제 군 생활할 때 해병대원하고 한 2달 가까이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왜냐면 광주 예전에 상무대 시절에 후반기 교육 받잖아요. 포병 출신이신가요? 아니, 전 화학이거든요. 육해공군이 다 모입니다. 해병대까지 같이 모이면은. 근데 저도 훈련받고 이제 같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해병대 친구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가져 와가지고 발 뒤꿈치가 다 완전히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고되게 받는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병대의 자긍심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해병대의 자긍심을 만약에 지금 김기환 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임성근 그 사단장이 진짜 그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해병대 사병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의 지시를 받고 숨진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의식을 김기환 사령관은 해병대 조직 보호를 위해서 할 말은 많지만 내가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임성근 사단장은요, 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 내가 오히려 책임져야지. 자기 까마득한 사병이라 또 할지라도
이렇게 사병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시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지시 한 적 없어. 여단장한테 의견만 얘기했을 뿐이야. 그 실제 지휘는 여단장이 했거든.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병대 자긍심을 완전히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임성근 사단장이 방송 보고 있다 그러면은 당신이 만약에 해병대원이라고 하면 해병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 책임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시를 어떻게 할 수는 본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2021년도 아마 12월에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저 때는 좀 정신이 제대로 돼 있네요. 저 때는 좀 정신이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사람이 만약에 3년 만에 저렇게 다른 말을 한다라고 하면요. 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 말을 바꿔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바꿔야 이게 대화가 되지 본인의 논리와 본인이 지금 싸우고 있는 윤석열 대 윤석열의 구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본인의 말을 스스로 지금 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 상대로 이제 사기 그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저는 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잘하고 있는데 특검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된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지난 10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사람 이종섭 피의자를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 해제해가지고 호주까지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범인 도주시키는데 공수처도 사실상 협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그동안에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2차례 소환한 거 외에 대통령실 압수수색 한번 했습니까? 국방부에 압수수색 한번 갔습니까? 저는 파란 박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계속 주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집권 세력의 수사 무마를 오히려 도와주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봐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특검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일반검찰이 수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검찰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그 특검에 와서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특검이 맞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특검하면 안 됩니까? 본인이 그때 특검 수사팀장이었는데 그때도 그 특검이 그러면 나쁜 특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논쟁을 해보겠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과거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던 검사가 하는 얘기는 완전히 틀렸다. 전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신인기 위원장님. 아까 나우누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8월이면 일반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국방부가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사에 영향은 없습니까? 근데 오히려 뭐 현직에 있으면 또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고 예. 뭐 직을 퇴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니까 저는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지만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지금 이 국정농단, 이 국기문란 사안의 아주 핵심적인 실무 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좀 윗선을 밝히는 저는 핵심 피의자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이렇게 뭐 공모를 해서 선발하는가 보죠? 법무관리관. 개방형직입니다. 개방형? 개방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3년 계약을 하는데요. 예. 2021년에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기가 8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재원 관리관이 내가 먼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이제 그만 계약하자고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재원 관리관이 이제 나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나중에 특검으로 가게 될 경우에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조사받을 때 이제 홀가분하게 조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했다가 지금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던 거잖아요. 이종섭 전 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주체가 돼서 이번 일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누군가 움직였을 테고 유재원 관리관한테 이시은 공직기관 비서관이든 뭐든 국방부 장관이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란 말이에요. 좀 더 홀가분한 상태에서 만약에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핵폭탄 같은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법무관리관이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잘못이지만 네. 군이라고 하는 위계 질서 속에서 네. 장관이 지시를 했다. 그리고 네. 또 뭐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예를 네, 들어서 네. 했다. 그것을 또 거부하면 항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명죄로 기소돼서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항명죄의 그 판결 결과가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군 형법상 항명죄는요, 명령 거부를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나온다? 그럼 이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예. 명령은 있었던 예. 거잖아요. 어쨌든 지시와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그러면 유재은 관리관이 본인 판단으로 했을까요? JTBC 그 단독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얼버무리면서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되기 전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외압으로 느끼세요? 이건 본인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관의 명령입니까? 장관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고 옆에서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부적절성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유재은 관리관이 군법무관 시험을 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법리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통달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직권남용의 소지가 곳곳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의 바로미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명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정당한 명령이라고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한 파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검 구성돼서 조사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뭐 운명적인, 정치적인 운명적인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을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우리가 이종섭 피의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이분을 이제 핵심에서 많이 우리가 비판을 했었는데, 이종섭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이제 결재 번복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핵심 인물은 저는 국방부 차관이라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신범철 예. 전 차관이고 이번에 출마했던 분인데요. 이게 국방부 소속기관 직제라는 그 이제 우리가 규범을 찾아보면 거기 제 8조에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신범철 차관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을 보좌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지휘감독하는 위에 직속 상관은 신범철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걸 이제 착각하셔서 예. 뭐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차관을 보좌하는 자리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범철 차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 다음 바로 직속 상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범철 차관을 수사를 해야 왜 신범철 차관이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실세 차관으로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압박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윗선이냐, 장관이냐 차관이냐 이것도 한번 좀 가려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범철 장관 이번에 천안인가 출마했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죠.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탈당했다 이런 맞아요. 기사가 네, 나오던데 네. 왜 정치- 그랬을까요? 글쎄요, 정치 그만하겠다고 뭐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하는데 그만한다. 연속으로 2번 총선에 출마했는데 2번 다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출마했나요? 지난번에도 좀 아깝게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2번 출마했는데 2번 다 공천 받고도 별로 아깝지는 떨어졌으니까. 않지만. 뭐 예. 본인으로서는. 본인으로서는. 근데 그러면서 정치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이번에 출마할 때도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국회의원직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 대행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외국 나가 있었어요. 외국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이 장관처럼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원 관리관이 그 밑에서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그러니까 결재를 번복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그 결재를 번복하기 전에 이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외 나갔는데 신범철 차관이 뭔가 움직였고 그리고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경북경찰청에 가 있는 걸 수사자로 갖고 왔잖아 다시. 이랬다면 신범철 차관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중요한 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1년 전에 차관 인사를 하면서 실세 차관 논란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장관들은 허수아비고 힘센 대통령실 출신이나 정치인들을 차관으로 보내면서 그때 이제 장미란 차관도 같이 예.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실세 차관이 들어가면서 야 이거 장관들이 좀 핫바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경고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지 국방부 안에서도 신범철 차관과 이종섭 장관의 아마 의견이 달랐을 가능성도 좀 배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유재현 법무관리관을 조사하면요 윗선이 누군지 금방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아주 핵심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고리가 대통령실, 또 안보실, 그리고 또 해병대 이렇게 이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요 지금 수사 외압과 기록 회수,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국기문란 사안에 가장 몸통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지휘 감독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여기까지 전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부터 차관이 장관보다 더 막 실세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MB 때 국방부 차관, 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이제 민간인 출신인데 국방부 차관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차관이 이제 오면은 바로 청와대 대통령하고 다이렉트라 하는 그런 인식을 주니까 거기에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관이 그때 상당히 힘이 셌는데 나중에 무슨 뭐 연루돼가지고 구속도 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박영준 차관이라고 산자부에도 예. MB의 그 왕차관이 왕차관 파견돼서 그랬죠. 지금하고 유사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짚어보려고 하는 게 왜 거부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런데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언제 협치하자고 했습니까? 협치하자고 했으면 이것도 협치해서 이태원 특검법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봐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을 딱 밝히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안정이 됩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왜 혼란이 옵니까? 그건 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윤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뭐라고 반대합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 일정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국회의장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또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을 하더라도 양당 간의 수기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과 점짜매가 돼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건 뭐 원내 전략 우리가 잘못 세웠다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고요. 이유를 대라고요. 왜 거부하는지 그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은 진상 은폐를 그대로 놔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상을 은폐하자 이러면은 전 국민이 국민의힘의 말을 다 따라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 윤재호 원내대표가 참 저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 이채양명주 갖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더 심판해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검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 숨는 사람이 범인인데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는 그 범인과 함께 뭐 범인을 비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화전양면 전술을 좀 쓴다고 보는데요. 또 진상은 밝히자 그래요. 그러니까 진상은 밝히는데 특검은 하기 싫고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자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공수처가 압수수색 한 번 안 했다니까요. 아니 그전에는 MBC도 들어가서 압수수색 잘하던데 뭐 파란 박스가 모자란 겁니까?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겁니까? 그동안의 핵심 피의자들 다 해외로 도피하는데 협조를 해줬고 그래서 저는 특검을 거부하려면은 그 거부를 해서 어떻게 진상을 밝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뭐 우리를 왕따시켰으니까 서운해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 대국민 그 징징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국민의힘은 아직 더 심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지금 반대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공수처가 수사하니까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난 다음에 특검으로 가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공수처 만든 정당 아니냐. 근데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출근까지 풀어가지고 공수처가랑 막 갈등을 벌이고
공수처랑 무슨 언론하고 짜고 쳐가지고 공작을 하는 것처럼 피의 사실을 뭐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게 누군지 공수처의 중립성, 객관성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부정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가지 논리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법 안에 이제 이번에 이종섭 그렇죠. 해병대 최수근 상병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항 중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특검 추천권이에요. 추천권인데 그걸 민주당에서 사실상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대통령실을 수사범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당 보고 추천하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 4명 추천을 요청해서 4명을 받은 다음에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이제 임명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사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수사 본인은 아마 공정하게 했다 그럴걸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피의사실 외 언론 브리핑 이건데요. 언론에다가 피의사실 줄줄 흘려가지고 브리핑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법조항 안에 보면 피의사실은 공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사 경과나 이런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근데 그것도 역시 되게 모순된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문재인 정부 때 막아놓으니까 국민 알 권리 침해한다고 다 풀어줬잖아요. 그걸 기자들 백브리핑하고 차담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 그냥 줄줄줄줄 흘려준 게 누굽니까? 자기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특검에 피의사실 외에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그러면서 법안에 반대하는데 그냥 정리하면 그냥 특검 받으면 안 된다. 그냥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되는 거라고 봐요. 저 이거 한 말씀만 보탤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 아마 가장 성공한 특검일 거고 거기 수사팀장이 윤석열 또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잘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도 박지원 원내대표라고 하는 야당에서 추천한 분이 박영수. 그거 타고 들어온 게 윤석열 당시 검사거든요. 이 지금 국민의힘 논리대로 하면요.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여당이 그럼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사가 친박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압받아가지고 대구고검에서 좌천돼 있던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가장 대척점에 있던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서 성과를 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고 권력자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먼 저를 특검으로 임명하세요. 제가 못 가지만, 제가 15년이 안 돼서 못 가지만은, 저를 특별검사로 그럼 가보세요. 제가 가장 대척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성과를 내볼 테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원리라는 것이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왜 합니까? 이미 일반 검찰, 경찰, 수사기관이 장악돼 있으니까 특검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본인들의 말을 과거 박근혜 특검과 좀 대조해서 맞춰본 다음에 발언을 하셔야지 엉뚱한 얘기 자꾸 하면 할수록 여기 정치 1번지에서 더 혼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 수사팀에 보내면 안 되나요? 아니 제가 좀 바쁘긴 한데 요청이 오면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꾹꾹 쓰시는 분요. 신인규님, 장윤미님 특검으로 적극 추천 고고 저희가 특검 원합니다. 검사 보로는 갈 수 있습니다. 특검 검사 보는 가능합니다. 수사관으로는 갈 수 있지. 특검 수사관으로. 근데 특검 보가 7년 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특검은 15년 이상이라 저는 못 갑니다. 특검으로는. 특검은 가시죠. 이제 수장을 내니까. 가시죠. 특검 보 아마 수사관. 잘하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싫어할 겁니다. 아니 근데 당시에도 그거는 특검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아니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수사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찍어 누르기 당했던 피해자로서 들어갔어요. 그걸 기억해 보시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먼 사람이 들어가는 게 공정한 특검이지 어떻게 자기 사람을 보낸다는 그런 후한무치한 생각을 합니까? 아까 어떤 분이 적반 환장이네 그러시던데요. 오늘 보니까 우리 정어리 중에 해병대 정어리가 꽤 많이 있으세요. 현양수님 해병 439기입니다. 만약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전국 해병 전우회가 즉각 정권 퇴진운동에 들어갈 겁니다. 제주댁 아이디가 제주댁이시네요. 제주도민입니다. 뇌경색 초기로 병원 치료받고 재활병원에서 재활후 퇴원했습니다. 6인실 병실에서 하루 종일 TV 고정 채널 보면서 욕하는 할머니를 빡세게 교육시키고 퇴원했네요. 참고로 나 71살입니다. 예, 제주댁님 빠른 완치 바라면서 제가 제주 햇살에 타지 않으시라고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호수님, 유재은 그만두고 호주 대사 시키는지 잘 지켜봅시다. 변함없이님, 윤재욱은 국민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용산에 얘기하는 거네.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봐주세요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 드네요. 오늘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따라 5만 원씩 많이 보내주세요. 5월이라 그러신 건가 아니면은 제가 어린이처럼 보여서 그러시는 건지. 보스 형님 TV 5만 원 보내시면서 5월 5일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좋은 날 곧 올 겁니다. 그러셨는데 보스 형님 TV 대단하세요. 올리브 회원님도 5만 원 함께 하시면서 보스 형님 같이 가요 그러셨고요. 나도 정어리언 님도 올리브님 같이 가요 릴레이 해주셨네요. 쪼사루스님도 5만 원 보내시면서 5월은 광주 5.18 거리방송 하시던 고 전옥주 여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 거부하면 바로 탄핵 발의해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5월 정신으로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 조영래님, 최수근 상병 특검 거부하면은요, 특검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거부해도 재의결해서 반드시 특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탄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초이님 슈퍼챗 보내주셨고 반태진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슈퍼챗 송원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차관 장수만이라고 우리 제작진이 이름 보내주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양희님도 함께 해주셨고 코코코님, 지난번에도 신인규 변호사 칭찬하면서 슈퍼챗 쏴주셨는데 오늘도 10만 원이나 쏘시면서 와. 야무진 신인규 해주셨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따로 남으세요. 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부를 하지만 저는 아까 그 녹취에 그게 들어있었나요? 어제 정진석 실장 얘기하는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협치인데 왜 그 협치를 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참 기함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협치입니까? 심판이죠. 왜 그렇게 모릅니까?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NBS 전국 지표조사라고 여러 군데서 조사하는 겁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가 67%입니다. 67%. 반대한다가 19%. 그런데 이 특검법 찬성한다 67의 의미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면 잘못하고 있다가 64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27. 그러면 국정 방향이 올바르다 또 부정평가하는 것보다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최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부하면서 민심을 얘기합니까? 그거는 민심을 호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도 속이고. 이제 그만 속이십시오.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제 뭐 예상은 했어요. 얼마나 저항이 격렬할지. 왜 이게 도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거론되는 그런 사건이니까.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막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뭐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 논리는 뭐냐. 아, 지금 뭐 수사 결과도 안 보고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뻔뻔하다. 법무부 장관이 얘기합니다. 우리 법률가 두 분의 네. 의견을 들어봅시다.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논리 어떻게 전 반박하십니까? 팩트가 틀립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궁색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공수처가 잘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하냐. 또 하나는 어제도 뭐 논평 비슷한 것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 이뤄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대규모 특검이 발족했어요. 그거를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겁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수사검사도 그 부장까지 해서 한 5명 지금 사부에 배당됐다고 하니까요. 근데 특검법도 비슷한 규모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은요. 일단 지금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수사관은 40명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검사 파견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토탈 하면은 최대치로 104명까지 수사 인력을 꾸릴 수가 있어요. 지금 공수처랑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공수처 수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까? MBC가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재윤 관리관 영장 칠 거냐고. 공수처의 답변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가 과부하여가지고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수사, 실체, 접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당당히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겨냥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는요.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타 여러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 못하는 수사도 상당 부분 있어요. 가지치다가 다른 혐의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판검사와 고위경찰만 기소할 수 있어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검찰이 기소했나요? 김웅 의원 기소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이종석 전 장관 자기 부르라고 막 그랬잖아요. 막 갔잖아요. 그러면서 왜 수사 더디냐고 그런 문제의식 드러낸 게 바로 얼마 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딴소리 하시면 안 되죠. 공수처 검사가요. 공수처법상 저 공수처장하고 차장까지 합쳐가지고 25명이에요. 정원이. 25명밖에 안 돼요. 검사가. 근데 해병대 최군상병 수사검사는 6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검사만 14명이에요. 그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공수처 인원 토탈한 것보다도 지금 새로운 특검이 들어가면은 특검이 인원이 훨씬 더 많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수사 6명 가지고 빨리 수사 안 한다고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거고, 지난번에 뭐 이종섭 포주대사 내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빨리 수사하라고, 빨리 그 압수수색 한 거 그거 빨리 분석해가지고 언론 해가지고 소환 조사하라고 막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계가 근본적으로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공수처를 다 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뭐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앞뒤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 6명 가지고 이 사건 수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몇 개월 갈지 올해 해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법조인의 시각에서만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고시 선후배 관계입니다. 나이는 물론 좀 아래지만은 고시는 아마 기수를 위로 알고 있는데요. 좀 성공한 특검 사례가 없다. 중간에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도 안 보고 특검한 사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이 윤석열 특검의 성공 사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니까 저 충성심 부족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 공수처는요, 이 신생기관이라서 지금 지청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과거에도 대검 중수부가 있고 반부패부로 지금 이름을 바꿨지만은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밑에 특수수사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한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데서 이걸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수처를 그럼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월급 주고 검사들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 감당 가능합니까? 임시로 기한을 정해서 특검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최수근 상병 특검만 원포인트로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부족 문제도 이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는 지금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압수수색 지금 당장이라도 하시고 특검이 구성이 되면요. 그 공수처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특검팀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검사를 특검팀에서 파견받은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특검이 도입되면은 수사가 지연된다는 등 왜 잘하고 있는 수사를 정지시키냐는 등 이런 식의 핑계는 지금까지 공수처가 수사 안 한 거를 그대로 정당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매우 잘못된 지금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고 그러지만 국민들이 명령을 한다니까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던데 최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만약에 이번에 이걸 안 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이 너네들 이거 심판해 라고 뽑았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이번에 뽑힌 사람들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민주당 대변인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뜻을 끝내 외면한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겁니다. 직무유기는 무슨 직무유기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막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드러나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태긴 합니다. 지금요. 국면마다 대통령실 개입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지난해 8월에 신범철 당시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장관님, 뭐 누구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죠. 통화 기록이 조금씩 나오지 않나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렇죠.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 그리고 뭐 네. 02 뭐 이렇게 해서 나간 그 번호가 네네. 대통령실 번호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이첩되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장관이 전화를 한 통을 받는데 이게 일반 전화였고 02로 시작하니까 서울에서 모처에서 건 전화고 휴대전화는 아니었는데 그 전화번호가 소속된 기관은 대통령실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실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림자가 그냥 뻗쳐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통화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관리관이랑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사단장한테 들었다는 말도 대통령이 막 엄청나게 화를 냈다라는 건데 이건 대통령이 빠져나갈 그 공간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 직무유기는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은폐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묻으려고 하는 걸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숨기려고 하는 걸 직무유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으면요. 국민들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최상병의 죽음을 다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자초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종섭 전 장관 주요 피해자 출국금지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호주 대사 임명했잖아요. 국민들이 의아했던 겁니다. 아니 왜 외국으로 내보내? 그리고 장관했던 사람이 사실 호주 대사는 차관급이라고 하는데 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왜 이런 정치적 무리수를 두지? 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은폐 이런 부분과 관련한 여러 억측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도를 대통령이 초래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시고 법적 책임도 지십시오. 그 당시에 그 두 라인이 움직였잖아요. 예. 국가안보실하고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은 지금까지 드러나는 거 보면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8월 2일, 지난해 8월 2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과 3차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국방부 법무관리관 얘기도 했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통화한 게 그때 나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국방부 장관이 수사 기록 보고서를 받고 난 다음에 결재하고 다음 날 그걸 번복하잖아요. 7월 31일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일까지 그 사이에 국가안보실하고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자료 회수할 때까지 한 4월 동안에 부지런히 양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사건 기록 다시 회수해가지고 갖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혐의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첩을 해준 거예요.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박정훈 대령이 통화한 내용도 이제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구성한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녹취가 있나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원법상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아니 바쁘신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서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그러면 혹시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평상시 군사법원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꼬투리 잡힐까 봐 이제 한 발 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장관님께서 귀국 후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 대령이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법무관리관으로서 지시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시권자가 아니니까 지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지시냐 아니냐 확실히 해라 말이죠. 그랬더니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박정훈 대령 법무관리관님 이거 장유미 변호사님하고 둘이 역할극을 할 걸 그랬네. 법무관리관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당한 외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다시 얼버무리고 아니다 그냥 앞에서 들었다는 거 앞에 뭐 없나요? 내용이 하나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들은 것을 수사단장이 장관님의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상당한 외압으로 느끼고 있다. 그 다음 아니다 그냥 옆에서 들었다. 그 다음 끝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혼자서 이 일을 결정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했을 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결재까지 했는데 그걸 다시 결재를 취소하고 해소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상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해병대원들이 분노하고 지금 해병대 예비역들이 막 저렇게 못 참는 것은 억울한 최수근 해병의 죽음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해병대 정신에 따라서 정의와 상식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 이러므로써 해병대 정신이 죽는 것 이것에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 대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단장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단에 소속된 장병이 수색 작업을 나갔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했으면 사단장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책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젊은 청춘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도 책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대 사회는 그러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책임을 따박따박 묻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연장선상에서 야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겠어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냥 뭐 그 임성근 사단장이 참 멋지게 광을 한번 내줘가지고 저놈아 해병대 사령관 시켜야 되겠네 라고 마음먹고 있어서 구해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국가 운영이 됐든 법 적용이 됐든 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게 딱 법률 위반이 드러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책임질 건 책임졌으면 이런 일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고 이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커져버린 것 아닙니까? 다시 박정훈 대령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딱 제대로 이건 수사해서 본인이 또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경찰로 넘기는 거예요. 수사는 이제 경찰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다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수사를 한 것도 아닌데 제대로.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 뭘 잘못했냐고요.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너 말 안 들어? 이 자식 이거 항명죄로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 박정훈 대령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왜? 사령관하고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 들어보십시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저런 걸 빼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빼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인식이 아니 국민이 사망했는데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들 앞에 두고 책상을 쾅쾅 치면서 화를 냈어요. 법률적으로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닌데 왜 윗선 책임지라고 하느냐라는 인식이었었습니다. 아니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해병이요. 지금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고 이 수색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죠. 해병대라고 쓰여있는 글씨는 잘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안전장치 조끼 하나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망했어요. 8명을 입건하든 2명을 입건하든 그거는 해병대에서 알아서 경찰로 이첩할 내용 아닙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한테 군 헌법상, 군 관련 규정상 혐의 사실 특정하지 않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혐의 사실 특정하지 말고 어벙벙하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 말 반대로 하면요. 혐의 사실 특정해서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월권이라고 하고 이 박정훈 대령을 공격을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해병대 이 지금 특검법 찬성하는 많은 예비역들이요. 자기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 안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수의 민낯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인터뷰를 봤어요. 본인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지자에게 떳떳한 지금 태도와 정치적인 자세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법 거부하지 않으실 거다. 왜?
범인만 거부하는 거니까. 범인이 아니시니까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범인 아니라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헌법에 무죄 추정 원칙이 있죠. 27조 사항에 나오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는 거에 전 찬성하지만 저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직 조사도 안 해봤고 수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미리 예단을 하겠습니까?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라는 정황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도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걸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전화를 했는지 이것이 외압인지 아닌지 이거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명확했고 아직까지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한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수사기관으로 지금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언제까지 이 의혹을 달고 살까요? 빨리 차제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사해라. 난 떳떳하기 때문에 털고 가고 그러고 나서 결백함을 밝힌다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역풍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예단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검사 신분으로 많은 사람 수사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본인도 좀 받으시라. 이게 불편부당한 겁니까? 매우 상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잖아요. 사법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존의 군에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장병들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대 지휘관이 자꾸 수사에 개입하니까 지휘관은 각 군 단위의 검찰단을 만들어서 지휘관은 거기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검찰단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군 장병이 만약에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외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경찰이 수사한다고 쳐요. 그러면 군에 들어가야 돼요. 군에 들어가서 군 부대를 막 다녀야 돼요. 그 군 관계자들을 바깥으로 소환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찰은 군을 수사하고 싶어도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기본적으로 군 검찰단에서 이번에 이제 수사단이죠.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이 혐의가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를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공정하게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독자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거기서 최종 판단을 해서 넘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아무것도 수사하지 말고 경찰로 그냥 넘겨.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갯바위님이요. 경로가 아니라 난동이겠지. 그렇게 보내셨고요. 체스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앵커님 과도한 성질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아셨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약간 좀 소리를 냈더니 우리 애청자님들 걱정하시네요. 신두렴님, 앵커님 화내지 마세요. 피가 탁해진답니다. 성질 안 내기로 했잖아요. 참으세요. 우리 애청자님들 너무 감사해요. 제 건강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채양명주 탄생시킨 정어리언들 아닙니까? 이채양명주 심판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합시다. 남희석표님, 양명주도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네, 이제 이채양명주 2채 시작이 됐는데 이채양명주 반드시 우리가 심판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가 뻔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이번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2부에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가지요.
네, 우리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가정의 달 기획 선물 정말 착한 가격으로 무조건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싸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5월 가정의 달에 정어리몰에서 선물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거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0,000원, 20,000원대 또 3, 4만원대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었던 분들한테 선물하시고 요즘에 참 힘든데 우리끼리라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병대원들께서 많이 댓글 보내주시는데요. 오카쌤 9번 중님, 부여의 해병 455기 9번 중입니다. 비록 징집으로 해병대 갔지만 정의와 민주를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여 붉은 죽죽한 하늘을 이번엔 파란 하늘로 바꾸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더 큰 투쟁으로 반드시 탄핵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이분이 455기인데 통키 마누라님이요. 어제 해병대 1304기 수료식 다녀왔습니다. 아드님. 1304기. 아들들 하나하나가 늠름하고 멋있었습니다. 훈련 받느라 고생했을 아들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납니다. 상식과 정의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우린 늘 생활에 또 몸에 배어 있는 건데 저 사람들 몸에 배어 있는 상식과 정의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쯧쯧쯧. 그러게요. 정의와 상식이 두 가지가 아닐 텐데 왜 그럴까요? 후이후님,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면 아이고 이런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극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아까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신이 올바를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르투나님 슈퍼챗 보내셨는데 이걸 제가 읽으라고요. 윤이XX 제가 욕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냥 슈퍼챗 소개하는 걸로만 봐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계산기 없어도 됩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회에서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3분의 2이지만 개헌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의 3분의 2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어떻게 다르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국회가 이제 300명인데 그 중에 200이라는 숫자가 이제 마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제적, 그러니까 300명의 3분의 2니까 200석이죠. 예. 200석을 넘을 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안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거든요. 이 재의결은 3분의 2는 맞는데 출석한 사람들의 3분의 2입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누가 그 자리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결이 됩니다. 재의결이 돼서 이번에도 딱 해버리면 그때는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법안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이 296명입니다. 몇 명이 이제 의원직에서 제명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찬성이 198명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113석이거든요. 이번에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사람이 55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5명인데 한 절반 좀 넘어서 아니 절반 못 돼도 돼요. 한 26명 정도만 나는 이번에 가가지고 다시 뭐 거부하기도 그렇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아예 참석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또는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합니다.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윤석열 혼나야지. 아니면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불출석을 26명만 하면은 그야말로 정족수가 180명으로 낮아지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22대 이번에 안 돼도 22대는 192명이니까 8명만 넘어오면 되지만 지금도 21대에서도 저는 꼭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도 김웅 의원이 끝까지 남아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장유미 변호사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이 입장 표명한 의원도 있어요. 예. 사실 이 5월 29일까지가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되면은 다시 재부의할 수 있고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아마 이탈표가 국민의힘으로부터 17표가 나오면은 된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김웅 의원은 일단 본인 입장 표명을 했죠. 기명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조경태 의원이 있고요. 현직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죠. 찬성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일단 나중에 재부의돼서 돌아오면 무기명 투표입니다. 이 부분 아까도 저희가 짚었지만 67%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 민심, 그런 국민들의 열망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대통령 보고 정치합니까? 국민 보고 정치합니까? 그렇다면 17표 이탈표 모르겠습니다.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거기서 재부의돼서 가결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반드시 가결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비슷한 생각인 게 이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란표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정의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의의 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신 대로 이게 무기명 투표라는 게 굉장히 좀 이색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저런 기명 투표는 김웅 의원 정도 돼서 이런 소위 말하는 깡을 가지고 뭐 해보자 이렇게 해서 투표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의원들 좀 많이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기명 투표라는 걸 이용하면 좀 소신 투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출석 의원의 3분의 2라는 설명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재의결할 때는요. 퇴장을 하면 할수록 출석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오히려 재의결이 통과되기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장을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퇴장했을 때 출석 의원 3분의 2 기준이 더 달성되기 쉽다는 점, 그리고 무기명 투표라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22대 국회 못 들어가는 분들이 50명이 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역사에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정의의 표에 표를 던지겠다라는 국가 이익과 양심에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조금 이 용산이 판단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결국은 재의결을 하게 됐잖아요. 재의결에서 통과가 돼버리면 이것은 특검 문제를 넘어서는 그럼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대통령 바로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그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그 사실상 부인한 것이 돼요. 역사의 부정한 게 큰 되기 때문에. 변곡점이 아마 분수령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집권 여당이 걷잡을 수 없이 내분 상태에 빠져들게 될 거고요. 예. 대통령하고 완전히 선을 긋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번 달에 대표가 들어갔을 때 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 있잖아요. 당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뽑힐 수도 있어요. 완전히 탈당하라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당장은 뭐 같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까지 상황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이라도 살아야죠.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당대표를 만약에 수도권 민심까지 고려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기 시작하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진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냥 결별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분당 가능성을 좀 예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제2결에서 국회가 표결로서 확정을 짓잖아요. 특검법을. 그럼 저는 국민의힘의 분당 가속도가 훨씬 더 붙을 것이다. 더 빠르게 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조 찐윤들은 더 대통령과 결을 더 같이 하겠지만 수도권과 원외들, 낙선자들은 완전히 이제 선을 긋는 저는 분당 수순으로 빠르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표결 들어가게 되면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총 투표수가 281표거든요.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가 나왔는데요. 181명이 투표했을 때 3분의 2가 되려면 188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김건희 특검법은 171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7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불출석하는 사람 숫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 그냥 그 거부권 무력화되고 통과 가능한 어느 정도 통과도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따졌을 때 17표만 반란표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예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 큰일 났는데 조경태 의원하고 나는 찬성표 던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김영투 표니까 퇴장을 함께 했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몇 명이 만약에 반란표가 내부에서 대여섯 명 정도가 나와주고 그리고 불참자가 예를 들면 10몇 명 나온다.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꽃놀이 팬 게 제2결할 때 본회의장에 안 가잖아요. 안 가는 것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갈 그렇죠. 수밖에 없을 건데 와르는 몰고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갔을 때 다 들어온다 쳤을 때 전 안철수 의원이나 다른 여타 의원님들이 용기 내셨으면 좋겠는 게 무기명이니까 대통령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많이 몰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표가 그렇죠. 찬성표가 만약에 민주당이나 야권 의석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왔다고 지목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나는 그거 찬성할 거야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찬성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한 5표나 3표나 이렇게 나오면은 아 안철수 의원이 찍었구나. 안철수 의원 당대표 못 돼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저께 반대했죠? 아, 안 갔답니다. 안 갔답니다.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아니 왜 거기 서 계신 거에서도 보지만 정말 뜬금없이 이거 판넬 들고 서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국민 지지 못 받는 거예요. 정치를 지금 몇 년 하는데 왜 자기 소신껏 못 합니까? 인터뷰는 그렇게 당당하게 해놓고 특검법 찬성에 반대한다라고 판넬을 드는 이 행태를 아마 전당대회 때문에 그럴 텐데요. 처음에는 안 나온다 뭐 한다 이러다가 뭔가 나올 그 여지를 열어두고 있던데 저는 정치 이렇게 해서는 뭐 당원만 보고 정치합니까? 지금 대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국민 보고 정치하셔야죠. 안철수 의원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그 발언이 들어왔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대내왔던 거 아닙니까? 아마 이 현수막으로 붙인 것만 해도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제 거부권 행사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전체 신문들 사설 제목을 쭉 뽑아봤어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준비하신 거 있나요? 아니요. 제가 좀 메모를 해놨다. 조선일보
여기 있네요. 조선일보는 민주 최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고민이 많은가 봐요. 중앙일보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한겨레 거부권 하면 안 된다. 경향신문도 거부권 행사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일보 야 단독 처리 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면 근데 이게 좀 결이 달랐어요. 예.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예. 그냥 대놓고 딱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조중동이 아주 묘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어찌 보면 제일 보수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뭐 협치 분위기 깨는 거냐, 민주당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었고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방금 전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민주 최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네. 중앙일보는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예. 이렇게 해야 했나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고요. 조선일보에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이거는 적당히 믹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협치 이렇게 입법 독주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사단 만든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거야. 예. 그럼 대통령이 그동안에 조선일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최상병 문제를 왜 이렇게 처리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그래야 거부권을 행사해도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동아일보도 바로 그 부분 선거 국면에서 이런 일을 자초한 건 바로 대통령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사실은 지적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동시에 입법 독주다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같이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도 최상병 사건 특검 이슈로 키운 건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다음 주에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느냐. 이거 지금 거부권 행사는 그 이후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문제 다시 또 특검 틀림없이 나올 테니까 얘기하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점도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시간이 나면 명품백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 거부권 관련해서 너무 길어져서 어차피 이채학명주 계속 심판할 거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그것도 60일 안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30일 연장하고 또 연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부패 방지 권익위 법에 먼저 이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60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근데 한 번 연장하겠다고 그랬어요. 총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0일 됐는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데 이거 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권익위가 사실상 이건 면죄부를 주는 수순입니까 뭡니까? 빨리 조사하십시오. 아니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조사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권익위를 둡니까? 그러게요. 일 안 하면. 지금 국가기관들이 다 망가져서 저는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한 말씀만 꼭 오늘 방송 말미에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부권 쓴다는 게 거의 지금 통설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요. 본인이 범인이라는 자백을 본인 스스로의 말이 부메랑으로 와서 때리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개인 자체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왕정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 위에 윤석열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로 지금까지 12년 동안 브랜드 마케팅을 해오셨거든요. 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그날 거부권에 사인하는 거는 사망 신고를 올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진작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부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날부터 국민들은 확실하게 심판 대열에 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의위원 여러분, 우리가 이채양명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이채양명주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이채양명주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기다려집니다. 거부권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치 아픈 애님, 신인규 알라뷰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알라뷰. 아, 신인규님 팬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그러게. 감사합니다. 예. 네. 소개 안 드린 분이 안 계신가요? 참고로 박미자님, 하재선님, 나도 정어리언님, 보수영님, TV님, 헬렌최님, 쪼사로스님, 이향희님, 코코코님, 전현봉님, 체스님, 골치 아픈 애님. 네,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마치죠. 네. 내일 모레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 5월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5월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4월을 접고 5월로 시작하는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푸르르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현미 변호사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인규 위원장님 세 분 주말 멋지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